친구와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그라인다. 유엔본부 유치하면 국가경제 발전하고 남북전쟁 없어지니 세계평화 이루어지네. 뉴딜 정책 실현하면 실업문제 해결되고 국민연금 없어지니 세상 살기 좋아지네. 살기 좋은 우리나라 기본 8번 헌경령. 뽑힌 국회의원들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둘만 모이면 싸워. 둘만 모이면 싸워요. 둘만 모이면 싸우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고장난명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죠? 고장난명. 요 밑에가 손숫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손바닥이 두 개가 합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게 손바닥 외에 손바닥 외로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어려울 난자. 예, 이게 이제 울명자니까. 그러니까 외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안 나는데 꼭 부부싸움이나 정치 싸움이 서로 손바닥이 양쪽에 이제 여야가 있으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1년에 191명을 고소할 때 일본이 몇 명 고소하죠? 1명. 191대 1이에요. 일본. 이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고소 고발은 현재 1위입니다. 현재 1위예요. 고소고발 1위.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자국 사람을 고소를 잘 안 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을 고소하지. 독도 때문에 한국 사람을 뭐 고소하거나 이러지. 자기 민족, 자기의 혈통,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 그러니까 자기 상관이 구속될 것 같으면 운전수가 정인으로 오라 그러면 자살해버려요. 그냥 그래요. 가서 정인 서면 되는데 자기가 모신 상관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일본은. 자기 상관을 위해서 배신하려면은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운전수가 국회의원을 고발해. 국회의원 운전수가 국회의원을 고발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도덕성이 고소 고발을 볼 때 세계 최하위로 떨어진 거예요. 예, 우리 여기 계신 김기상 고모님이 그 인생경을 썼어요. 예? 그렇죠? 예, 인생경을 썼는데 그 인생경을 내가 다음에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릴게. 그 인생경이 1장에서부터 4,767장입니까? 예? 5,457장이야. 1장에서부터 5,457장.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5,457가지 계명을 인생경이다. 인생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두셨어. 인생경. 그리고 이렇게 써두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절대 이렇게 도덕성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석가, 공자 이런 사람들의 그 모든 말을 다시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 두셨어. 그래서 우리 김기상 고모님이 박수. 그런데 이것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있어요. 7장까지가. 그리고 맨 앞에가 인간에 대한 겁니다. 예? 예. 맨 앞에가 인간에 대한 거고, 맨 마지막이 효도에 대한 거죠. 충효에 대한 것이 맨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래 7가지가 정확하게 5,457장이 있어요.
이거 내가 옛날에 읽었어. 김고모님 책을 내가 읽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다음에 내가 한번 책을 가져서 보여드릴게. 예, 그 책이 우리나라 민족의 3대 경전이 뭐죠? 천부경, 예, 3일 신고죠, 그죠? 예? 예, 3일 신고. 또 뭐가 있죠? 참전개경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 경전, 3대 경전이었는데 우리 민족이 방대한 경전을 우리 김고모님이 썼으니까 4대 경전이 있어요. 인생경.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인생경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경자가 붙은 책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일단 경자가 붙은 건 그래요. 물론 뭐 성경이나 대장경 이런 거 있는데 외국 거예요. 외국 거. 알겠죠? 우리 민족이 쓴 책 중에 경자가 붙은 거는 우리 저 김기상 고모님이 쓴 인생경. 이게 5457장이야. 한 장 한 장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거를 옛날에 김 고모님한테 받아가지고 다 읽었어. 전체를 다 봤어. 방대해요. 양이 방대한데 한 사람이 평생을 써야 돼. 네. 왜냐하면 글자 한자 한자가 예사롭게 쓸 수가 없으니까 뭐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어요. 그래 있는데 내가 우리 민족은 이렇게 도덕성이 없다. 이렇게 타락할 줄 내다보고 우리 김 고모님이 쓰신 것 같아. 진짜 고모님이 옛날에 썼을 때는 우리 민족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어. 그런데 요새는 그냥 아사르판이야.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파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택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집의 식구는 어때요?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아주 역발상이야. 집이 주거지가 좋아지고 빨래하기가 좋고 밥하기가 좋고 물뜨기가 좋고 수도가 있으니까 주거 환경이 단칸방에 있을 때는 식구가 바글바글 했는데 주거 환경이 좋아질수록 사람이 다 달아나 버려. 아들은 아들대로 마누라도 달아나 버리고 엄마 아버지 혼자 있든지 마누라 혼자 있든지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게 돈을 벌면 벌수록 고독해지는 거예요. 집이 커면 커질수록 식구는 작아져. 그래 안 그래요? 음식이 풍부해질수록 병은 늘어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니래.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밥을 한 공기도 안 먹어. 그래 안 그래요? 요만한 거 뭐라 그러나 초밥 같은 거 공깃밥 그거 한두 개 먹어. 아무리 거창한 식사 우리보다 약 15배 정도 양이 적어. 우리 상체리라는 건 그 사람들이 보러 먹어야 될 양이야. 우리가 무슨 생일날 상체리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한 달 먹을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엄청나게 낭비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니까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일본 사람보다 15년이 생명이 짧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너무 도덕성, 음식에 대한 예의가 없어. 음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국회의원들이 정치는 누가 망쳐요?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망쳐. 경제는 노조가 망쳐요. 보통 뭐가 망쳐요? 교육은 정교조가 망친다고 그러잖아. 물론 이 사람들이 100% 망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강화문에 와서 정부의 국가의 경찰차를 발로 차고 그냥 쇠파이프로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막 경찰 그 전경들 자기 손자, 자기 아들을 막 두들 패는 거야. 그럼 그 애를 낳은 어머니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자가 애를 하나 낳는다는 건 목숨을 걸고 낳는데 그 애를 그만큼 키운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 그 대학생을 전경을 갖다가 아무 죄 없이 군대 생활을 해주러 왔는데 그냥 전경으로 끌려왔는데 그걸 농민이 와서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의식을 잃은 사람이 수천 명이야. 그런데 물대포 한 번 맞아가지고 노인이 하나 쓰러졌다고 그거는 대대적인 뉴스로 나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어쨌든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 지금. 그래서 너무 공권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그러니까 노조가 이제 많이 발달됐어. 발달되니까 공장을 대기업들이 어디로 가져가요? 미얀마나 월남이나 노조가 없는 나라로 다 가. 그래, 후진국에 가면 노조 있어 없어요? 없어. 거기 가서 인건비가 싸 안 싸? 싸요. 공장 땅, 여기는 공장 땅을 사서 지어야 돼. 근데 거기는 땅을 서로 주겠다고 난리야. 건물 짓는 거 융자해 주겠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 볼 때는 땅값 안 들어가, 건물값 안 들어가, 뭐 인건비 싸, 수도전기 공짜로 갖다 넣어줘. 그러니까 세금 안 받겠다. 애들 월급만 줘라. 월급은 또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싸. 그러면 재벌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겠어 안 떠나겠어요? 그럼 우리한테 싹 전체 백화점에서, 만약에 롯데라면은 전체 백화점 한 군데가 한 4,500억씩을 싹싹 남겨가지고 이거 싹 모아가지고 해외에다 투자해버려. 어디다 투자하냐? 중국에다 투자했는데 1조 원을 날렸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돈을 모아가지고 가정주부들이 낸 돈을 싹 걷어가지고 재벌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해외로 나가. 그래야 공장 지어놓고 그 사람들 먹여 살려. 그 여기는 실업자가 바글바글이야. 그러면 우리가 재래식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주면은 그 할머니들이 우리나라에 그 돈이 돌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팔아주면 그 돈이 싹 모아가지고 해외에다 공장을 차려버려. 그 누가 돈 벌어? 재벌 오너들만 돈을 벌지. 국가는 거지가 되고 실업자가 바글바글 늘어나는 거야. 그 경제 망하는 거는 간단해요. 경제 망하는 거는 그냥 편리하다고 해서 대기업들한테만 계속 대기업 텔레비 사고 대기업 물건만 들이다 사주면 그냥 우리나라 경제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중소기업부터 좀 팔아줘야 돼. 그 대기업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짓는데 대기업은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이걸 또 자유화 해놨네? 누가 했죠 이거? 전두환이가, 국회의원들이 한 거야. 이래가지고 이 우리나라 돈이 큰 마케트나 큰 시장에 나가는 돈은 전부 재벌들이 싹 모아가지고 은행에 딱 넣어놨다가 그걸 갖다가 외국에 공장 짓는 데 넣어서 시중에 돈이 돌아 안 돌아? 안 돌아요. 그러면 계속 위로 올라간 돈은 어디로 가요? 딴 나라로 가버려.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1억, 애기 낳으면 3천만 원, 이제 결혼하면 3억이야. 주택 무조건 집 구하라고 2억을 무이자로 줘요. 몇십 년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그거하고 1억 무상가해서 결혼하면 3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이거 주면 이 돈이 국내로 돌까 해외로 나갈까요? 국내에 돌아. 국내에 도니까 국내 경기가 살아 안 살아? 살아요. 이거 나라를 살리려면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주면은 경제가 사는데, 재벌들이 수익을 많이 올리게 해주면 그 돈이 해외로 가서 재투자가 되고 그 주주들만 이익이 나지 국가는 이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세금도 그 나라다 내요. 투자는 자유야. 그래가지고 글로벌 시대라서 미얀마다 공장 차렸는데 맨날 적자 나면 재벌이 적자 내는 거지. 이거 흑자가 나든 적자 나든 우리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그리고 흑자가 났다. 그러면 본사로 송금이 됐다. 그러면 그 돈이 또 투자돼 거기에. 또 공장 하나 더 차려요. 절대 우리나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왜? 한번 나간 돈 가지고 오면 대기업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그래 안 그래? 해외에다 자꾸 무너말처럼 해놔야 안전하니까. 이 한국 사람들 노조회사서 불안해서 여다 갖다 놓으면 다 날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요거 망할 망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부부싸움도 한 사람만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면 싸워 안 싸워요? 안 싸우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 없으면 싸움은 끝이 없어. 계속돼. 그러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고장나면.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이나 사랑합니다.